안녕하세요. 네, 리플레이카 박상길입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 아카디아에 이어서 또 많은 분들께서 요청해 주셨던 그랜저 XG 모델을 준비했고요. XG 중에서도 뭐 북미형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귀한 차량 협찬해주신 차주님 간단하게 한번 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8의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끝인가요? 네,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또 할애해서 차량 협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대 뭐 가장 또 고급스러운 승용차라고 하면은 그랜저를 이제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뉴그랜저의 고급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노스가 나와 있는 상태였었고, 또 그리고 그 윗급으로 또 에쿠스가 발매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그랜저의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애매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랜저라는 네이밍을 없애고 소나타, 에쿠스 사이에 마르샤라는 차량이 이제 포지셔닝이 될 계획이었었는데, 뭐 다행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마르샤라는 차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판매 부진도. 예, 판매 부진도 됐었고 여러 가지로 좀 상당히 저조했었기 때문에 마르샤 후속으로 개발되던 이 그랜저 XG가 마르샤 XG가 아닌 그랜저 XG로 네이밍을 바꿔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함축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판매고를 이루게 되고요. 또 뭐 내수 시장뿐만이 아니라 수출까지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99년 뭐 단종될 때까지 해서 30만 대 이상이 판매가 되는, 네, 뭐 역대 그랜저 중에서 가장 또 성공적이라는 평을 듣는 그랜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다음 세대인 그랜저 TJ에게 자리를 물려주면서 이제 2005년 그랜저 TJ 3개월 정도는 이제 병행 생산되다가 이제 단종이 되고 말죠. 네, 그리고 지금 전체 외관 한번 보고 있는데요. 차주님이 보시기에 네. 그 크기는 요즘 뭐 그랜저랑 비교해서 어떤 것 같으세요? 요즘 신형보다는 좀 많이 좀 작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일단은 어느 정도 그 사이즈는 나오니까. 맞아요. 그때 왜냐면은 그 마르샤가 네. 그 소나타랑 크기 같았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판매가 안 됐죠. 네, 그래서 많이 판매가 안 돼가지고 이 XG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상당히 키웠고, 당시에는 대부분의 그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일자로 뻗어 있었어요. 그죠. 네, 이렇게 이쪽에서 그냥 일자로 이렇게 네, 뻗어 그쵸.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스포츠식으로 나왔죠. 이번에. 근데 이게 이렇게 꺾여가지고 깃발 모양으로 해서 상당히 진짜 이때 당시에는 파격적인 사이드 미러 모양이었고, 이때는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디자인이었었거든요. 근데 또 접으면은 약간 거링식으로 네, 접혀서. 네. 그래서 접혔을 때도 지금 자료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이드 미러 접게 돼도 뭔가 요즘도 이렇게 그죠, 고급차들 접히잖아요. 상당히 고급스럽게 접히고. 이 형은 일단은 엠블럼이 없고요. 엠블럼이라면 어떤 부분 말씀하시죠? 앞에 이쪽에 본네트 앞에 있는 요 네. 앞에 엠블럼이 없어요. 안전을 위해서 그게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랜저 중에서 네. 요 XG까지 그 엠블럼이 달려요. 그죠? 예, TG에도 달리긴 하는데 TG에는 한 초기 물량 한 3개월 동안만 예. 이 엠블럼이 달리고, 그 뒷모델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뭐 HG라든지 IG에서는 이 엠블럼이 빠지게 아예 빠지죠. 예,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그 고급차로서의 마지막 그 그쵸. XG 그랜저죠. 북미형 같은 경우는 요게 또 매력이죠. 그래서 뭔가 더 옵션이 더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죠? 예, 고급스러워 보이고. 네, 뭔가 꽉 차 보이는 그런 네.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내수용 타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개조하시는 네, 많이 것 같습니다. 개조들 하시거든요. 네. 1차 페이스리프트 때는 이게 L자 형식으로 테일램프가 돼 있었고, 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예. 예, 그 뒤에부터는 이제 많이 또 변형이 돼서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변형이 된 거죠. 그렇죠. 여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니은자로 꺾여 있는 모델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니은자로 꺾여 있는 거 보셨을 텐데, 그게 아마 2002년 7월부터 해서 1차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그 모양이 바뀌었고, 요 그 북미형 그때 수출 모델에도 그게 들어갔었어요. 예, 그게 들어갔었는데 그 미국 딜러사에서 우리 이거 니은자로 들어가면은 잘 안 팔겠, 이거 판매를 너무 많이 줄어들 것 같다고, 미국 정서에 너무 안 맞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북미형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스리프트 리어 램프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단종시키고 바로 요 램프로 교체가 됐어요. 그쵸, 그쵸. 예, 타고 가신 모델로. 근데 재미있는 게 일단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내수 시장에서는 그 니은자 리어 램프를 판매를 거의 이제 재고 소진을 한 다음에 이제 2004년부터 북미형과 같은 이제 요 모양으로 예, 교체가 됐고,
창문을 내리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요게 이렇게 닫혀져 있으면 몰라요. 모르죠.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딱 문을 내릴 열었을 때 예, 내리게 되면 프레임 자체가 아예 없어서. 네, 프레임리스기 때문에 이게 진짜 멋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네. 많이 획기적이어서. 지금도 멋있긴 한데 당시에는 이게 진짜 이렇게 딱 문 열어놓으면은 진짜 멋있었어요. 스포츠카처럼.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그랜저의 특징이라고 하면 국산차 최초로 적용된 프레임리스 도어를 빼놓을 수가 없고, 뭐 많은 분들이 엔터프라이즈도 장틀 없다고 뭐 말씀하시는데 그 엔터프라이즈는 센티아라는 차를 가지고 와서 그 판매한 차기 때문에 국내에서 개발된 차량 중에서는 최초죠. 최초죠. 네,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봐도 너무나 예쁘고 전면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요런 모습이 됩니다. 네, 열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그리고 닫게 되면 요런 식인데, 요즘 프레임리스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를 잡으면 창문이 약간 내려갔다가 문을 닫게 되면 다시 올라가서 밀착되는 방식이에요. 예,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그 XG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벌써 뭐 출시 초기로 따지면 98년도 하면 거의 20년이 넘게 네. 개발된 지가 20년이 넘은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 노후가 돼가지고 이런 밀착 부위가 꽉 밀착이 안 되면서 뭐 미세 누수가 된다든지 하는 그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 뭐 그런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얘는 이제 북미형이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에쿠스 가게쿠스 엔진이 탑재가 돼 있죠. 그래서 3.5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수용은 없고 이제 내수용만. 이제 수출용 모델에만 수출용만. 예, 장착이 됐었던 엔진이죠. 배기량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실내로 왔는데 뭐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차이를 모르겠어요. 보면은 위에는 지금 마일로 돼 있고요. 네, 잠시만요. 예. 밑에는 속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거를 보고 주행을 하시면 예. 단속 카메라에 다 찍혀요. 위에는 마일이죠. 네, 동기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은 주행 거리가 95,342 마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킬로미터가 아니고 마일로 돼 있어서 네, 마일에서 1.6을 곱하면 이제 원 킬로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15만 정도 지금 탄 거죠. 지금 15만 정도 운행된 차량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145 마일을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마일로 계산을 하면은 지금 240 정도? 더 갈 수 있다라는 네. 얘기죠. 네, 이거는 여태까지 총 주행했던 시간. 아, 시간. 네. 그리고 나머지 옆에 시계고 옆에 이제 누르면 초기화를 시키는 이게 보면은 북미형이다 보니까 이제 차고 조절하는 버튼이에요. 아, 요게요. 네, 홈 네. 그려져 있는 게. 네, 이게 한 번 누르면 네. 이제 조금 열리고 두 번 누르면 중간 정도 열리고 네. 세 번 누르면 이제 완전히 다 열리고. 아, 이거는 저도 처음 보네요. 우리 요거 옆에는 이제 ECM 룸밀러. 아, ECM 기능 들어가 있고. 얘는 이렇게 뭐 1번, 2번 세팅을 해놓으면 네. 저에 맞게끔 이제 의자하고 사이드 미러가 이제 그 세팅한 값에 맞춰서 이렇게 얘가 움직이거든요. 사이드 미러까지. 네, 사이드 미러까지. 예. 그리고 아까 차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 메모리 시트 같은 경우에는 EGX 기능까지. 네, 그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타고 내릴 때 의자를 빼줬다가 네. 다시 당겨주는 EGX 기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약간 뭐 북미형이라서 그런지 네. 고장 날 수 있는 뭐 그런 소지를 다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면은 여기 열선 시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오디오 컨트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얘는 지금 옵션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일단은 전에 있던 차도 SG 그랜저 2.5였고요. 아, 내수용이요? 네, 내수형이었고 그때 이제 뒤에 테일 램프가 L자 형식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차를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좀 저에게 딱 잘 맞는 것 같아서 다시 또 차량을 구매를 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죠. 그럼 일부러 북미형을 사신 거예요? 예, 그렇죠. 일부러. 지금 현재로서는 하체 부식은 없고요. 그러니까 내수형보다는 외수형이기 때문에 그 일단은 기본적으로 언더 코팅이 깔려 있어요. 그게 동호회 같은 데 많이 나가 보시니까 그 내수용 같은 거랑 이렇게 하체 같은 거 혹시 비교해서 보시는 그러니까 일단은 구질병이 일단 XG는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현대 부식하고 미션 쪽이 많이 튀어요. 근데 일단은 요 차는 지금 15년 됐거든요. 근데 지금 횟수로는 15년 됐는데
부식은 아예 없어요. 북미형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같은 차량인데 북미형이랑 내수형이랑 항상 이렇게 올드카 같은 거 봐도 예전에 엑셀 때도 그랬는데 그 내수형은 부식이 너무 심한데 그 수출형 같은 경우에는 부식이 많이 없어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많이라고 하잖아요. 똑같다고. 근데 그 예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팩트예요. 완전 달라요 차가. 네, 내구성 그런 뭐 철판의 부식 상태 같은 거는 수출형과 내수형이 완전히 다른 차라고 할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미션 쪽에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뭐 큰 뭐 가끔 한 번씩 그 미션이 튄다 그러죠. 슬립? 네, 그런 현상이 가끔 일어나는데 그렇게 크게 뭐 몸소 느낄 정도는 아니니까는 그냥 지금은 그냥 타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그 XG 같은 경우에는 그 미션이 5단 미션이죠. 그게 이제 미쓰비시 4단에다가 그 파워텍 그 자체 기술이 이제 접목된 미션인데 그 미션이 좀 특히 그 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다고 알려져 있었고 당시에는 뭐 한 10만마다 미션을 바꿔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내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는데 또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다고 하시네요. 그냥 뭐 아직도 잘 타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많이 신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XG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도 이거 타고 다니시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그런 말도 있고. 저희가 30대잖아요. 저희 세대 때는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그러니까 막 이제 차에 눈을 뜰 때 이 XG가 엄청난 유행을 했었거든요. 20대 초반 때. 그래가지고 와 진짜 XG 하면은 그때는 부회장님. 네 그때는 진짜 그리고 또 디자인 자체도 뭐 뉴그랜저보다는 훨씬 더 젊은 이미지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뭐 너무 뭐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드림카였죠. 네, 그래. 디자인도 지금 아직도 뭐 빠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무난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차 아직도. 그럼요. 지금도 관리 잘 돼 있는 관리 잘 돼 있는 차량들 보게 되면은 너무 이쁘죠. 그랜저 같은 차량들은. 일단은 저기 그 자동차 동호회 협력업체에서 지금 많이 정비를 받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장인이라고 하시거든요. 어디든지 있죠. 네, 거기 가시면 성지. 냄새만 받아도 아시니까 거기에만 주로 가고 있어요. 또 어떤 차량들이든지 요즘은 성지가 다 있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때 티코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티코 그 장인분은 막 감기 걸리고 그러시면은 동호 회원분들이 막 보약 봤어요. 지어다 드리고 막 난리 난대요. 아프시면은. 일단은 뭐 연식이 있고 일단은 세월의 흔적이 있다 보니까 뭐 손볼 것도 많고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냥 무난하게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타봐도 물론 이제 2000 그렇게 오래된 차량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엄청 더 오래된 차량들 많이 타봤잖아요. 근데 아카디아 때도 그랬는데 그렇게 막 이질감이 없고 요즘 차 그냥 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고급 세단이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 뭐 엄청 물렁하다는 그런 얘기도 듣긴 했어요. XG가 상당히 물렁하다고. 쇼바가 많이 물렁하죠. 네, 순정은. 예, 근데 물론 지금 이게 순정 쇼바 상태가 100%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섣불리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엄청 막 물렁하진 않고요. 물론 제가 탔던 차량들은 이제 2.0 모델이고 막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뉴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이 승차감이 약간 더 좋은 느낌이 들고 제가 뭐 자료 찾아보니까 그 뭐 다이너스티라든지 그랜저 같은 경우에 이제 ECS 달린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뉴그랜저나 다이너스티가 원래 승차감이 더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그거는 아마 중론인 것 같고 그래서 뭐 크게 뭐 요즘 기준으로 해서 크게 뭐 무리 없는 승차감이고요. 뭐 이렇게 어차피 엄청 뭐 스포츠하게 달리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다음 차를 기약을 하는 게 에스페로. 에스페로. 네, 대호에서 나온 에스페로.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차 그 당시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어렸을 때 갖고 싶었다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차를 예상을 하는 게 에스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스페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호회도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활동되고 있고요. 의외로 보니까 그 매니아분들 층이
그래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XG가 많이 판매된 대회는 이 마땅한 경쟁 차량이 크게 없었다는 것도 좀 꼽을 수 있겠는데, 당시 경쟁 차량이라고 하면은 SM525V, 네 그쵸, 그리고 옵티마 리갈. 네, 그래서 한번 그 경쟁 차량들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525V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이미지였는데, 그 주력 모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준대형 차라기보다는 중형차로 나온 차량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랜저 XG를 뭐 경쟁하기에는 좀 많은 역부족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2500cc에다가 상당히 많은 옵션들을 넣고 이제 그랜저의 대항마로 나오긴 했었는데, 또 그런 이미지라는 게 또 많이 그랜저한테는 많이 부족했었고, 옵티마 리갈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옵티마의 그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랜저 XG와 경쟁하기에는 또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저도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던 차량인데 그랜저 XG 북미형 모델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또 귀한 차량 협찬해주신 차주님, 네, 오늘 차량 소감이라든지 영상 보시고 또 그랜저 XG 나도 한번 사볼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한 말씀. XG를 만약에 선호해서 사시게 되면은 두 가지는 보셔야 돼요. 그 뒤에 휀다 고질병하고요. 휀다 모델 그 고질 부식. 부식. 네, 그거하고 미션이 지금 많이 튀어요. 아무래도 왜냐면 옛날 차고 연식이 있다 보니까는 그거는 이제 두 가지는 병합해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차량 가격이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구매 고려하실 텐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차 값에 준하는 수리비 정도는 이제 네. 예상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식 문제라든지 미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마 감안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될 거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차주님께서 예전부터 계속 연락 주셨었잖아요. 네. 그 XG를 꼭 촬영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촬영을 하게 됐고, 리플레이카에 오늘 또 이제 출연하시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출연 소감 되게 궁금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말이나 표정이 좀 무뚝뚝한데 원래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네. 네.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그거는 좀 많이 생각 좀 해주십시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또 시간 진짜 한 번 영상 촬영하려면 거의 세차도 해갖고 갖고 오셨고, 또 거의 하루를 다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어떤 영상 멋지게 만들어서 한번 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 리플레이카 오늘 한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영상,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